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100원, 200원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가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달이 이제 돌아오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도시락을 하나 싸가지고 와인 한 병 들고 들로산으로 바다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제 직장인들이 직장에 매이다 보니까 뭐 휴가도 내기 어렵고 또 지금 국가적으로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되는 입장에서 좀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런 점을 우리가 좀 고민하다 보면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인 것 같아요. 참 씁쓸하네요. 그래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뭐 사기극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결국 정부에서 사기 아닌 사기를 쳐버린 사건, 금강산댐 소동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때가 1986년도인데 북한이 금강산댐을 폭파해서 200억 톤의 물폭탄으로 이렇게 수공을 하겠다, 공격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대형댐인 평화의 댐을 짓겠다라고 한 건데, 그때 정부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짓겠다라고 했는데 국민 성금이 모금이 되면서 2,600억 정도의 그때 당시에 돈이 모아져서 이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저 초등학교 다니던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 성금으로 500원을 냈던 기억이 있네요. 그때 500원이었으면 장난감 하나를 살 수 있었는데 뭐 사지도 못하고 평화의 댐 성금으로 내야 했던 그 시절의 분위기가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그 시절에는 정부에서 이렇게 뭐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무조건 국민들은 따라가는 시대였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애시당초 86년 1월달에 북한에서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금강산 일대에 수력발전소를 짓겠다고 했어요. 그때 북한이 원자력 발전소를 예나 지금이나 꿈을 못 꾸는 현실에서 수력 발전소를 한번 지어보자. 화력 발전소는 임계점에 도달했으니까 금강산 지역에 이제 수력 발전소를 지어보자. 그게 이제 북한의 특성상 군인들을 동원해서 삽질을 하면 인건비는 공짜가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공사비의 상당 부분이 이제 전략이 될 수 있으니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 정부가 트집을 잡아가지고 건설 능력도 여력도 없는데, 이건 말이지, 나쁜 마음 먹으면은 댐 무너지거나 폭파하면 한강 수계로 이제 물이 넘어와가지고 서울을 물바다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트집을 잡았어요. 트집을 잡았는데 그때는 뭐랄까요, 간간히 이제 북한에 대한 공포를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정부 말을 좀 잘 들을 수 있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금 어르렁대던 시절인데, 이 금강산 댐이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이렇게 봐야 됩니다. 200억 톤에 해당하는 물폭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0억 톤을 평소에 가두고 있는 댐의 규모가 생각이 안 나실 텐데요.
200억 톤의 물을 가두는 그런 댐을 하나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모래나 흙을 어떻게 하느냐, 25톤 덤프 트럭을 1000대를 징발해서 13년 동안 퍼날라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부수적으로 시멘트를 얼마나 공급해야 되는지 감이 오시죠? 거기다가 철근 콘크리트 들어갈 거 생각하면 감이 오시죠? 우리가 오늘날에 이제 공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25톤 트럭 1000대를 징발해 가지고 13년 동안 흙모래를 퍼나르는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86년도에 북한이 그걸 한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에 가깝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 금강산 댐 소동에 있어 가지고 결국 그런 200억 톤의 물폭탄이 사기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200억 톤이 현실성도 없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으로 퍼지는 특성상 한 곳에 모여가지고 한강 수계를 위협하고 육산 빌딩이 어느 정도 잠기고 남산이 어느 정도 잠기는, 이거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과학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미국도 그때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고 이제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평화댐이라 해가지고 금강산 댐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댐이 아니에요. 평화의 가물막인데, 가물막이 그렇게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물이 오면은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조제 비슷한 걸 하나 지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군사 접경 지역이라 일반인들은 갈 수가 없는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댐은 1차적으로 평소시에 물을 저장해두는 그런 저장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평화의 댐에 가보면 5개의 천연 배수로가 있는데, 천연 배수로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물을 평소시에 저장해두는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물을 평소시에 저장해두는 기능이 없으면 그건 댐이 아닌 것이죠. 물을 저장해두는 기능이 없는데 어떻게 댐입니까? 그게 이제 일명 바보댐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면 그 시절에 이제 그런 것들을 왜 했느냐?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의 위협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가지고 국민들의 총화 단결을 바라는 그런 목적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실상은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전두환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해서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 해놓고 전두환 대통령이 당시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뜬금없는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수공을 하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북한에 압박을 가하니까 북한에서도 생각을 해본 결과, 전쟁 때는 댐 폭파해서 수공할 수 있겠네. 야, 우리가 좋은 힌트 얻었다. 야,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한테 힌트를 주는구나. 그래서 적에게 힌트를 줬다. 이 자체가 전쟁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에게 힌트를 제공했다. 이 자체가 적을 이롭게 한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형 선고 받을 수 있죠. 물론 전두환 대통령이 일부러 적에게 힌트를 주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수공도 이제 하나의 논란거리는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전혀 논란이 안 되는 건 아닌 거고, 전쟁 때는 첨단 무기를 써서 적을 죽이기도 합니다만은,
다양한 방법 또는 뭐 시설물 파괴를 통해 가지고 적을 공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에도 자포리지 원전을 공격하겠다 해가지고 러시아가 겁을 주고 있는데 뭐 그런 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평화의 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보댐으로, 저수기능이 없는 바보댐으로 남아버린 상황에서 남북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심할 당시에 그런 아픈 상흔으로 남아있는, 뭐 아무런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의 구조물 하나 설치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댐인데 평소시에 물을 저수하는 기능이 없다는 것은, 물을 저장해두는 기능이 없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때 당시에 이학봉 안기부 2차장 같은 사람들이 실토한 겁니다. 이거는 전시 효과를 바라기 위해서 만드는 시설물이지 진짜 댐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인한 결과죠. 다만 국민들의 총화 단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국민 성금까지 이제 더한 감이 있는데요. 그래 이제 이때 당시에 참여했던 실무자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다들 반대를 했는데 이제 대신에 뭐가 있었느냐? 이학봉 안기부 2차장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먼 날 누가 시비 걸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시비가 안 걸릴 수 있겠느냐 물어보니까, 열심히 일은 하되 관련 기록을 안 남기는 것으로 하면 누구도 시비 못 건다. 믿어달라. 그러니까 결국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 지금에 와서 정확한 시비를 걸기는 어렵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으니. 근데 냉전 시대에 이러한 유산들이 오늘날 남아있는 게 접경지대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언젠가 통일이 되면 우리가 좀 곱씹어 봐야 돼. 그러한 뭐랄까요, 시설물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남북한이 이제는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시설물들을 경쟁적으로 짓는 것보다는 보다 발전적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정부는 보수 정부나 진보 정부나 많이 진일보했기 때문에 엉뚱한 역량 발휘를 안 하는데, 북한은 자기들만의 왕국을 위해서 엉뚱한 역량 발휘를 지금도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김정은에게 정신 차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국제사회가 이제 김정은에게 주입을 시켜야 되겠죠.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 결국 엉뚱한 짓을 하면 하는 사람만 손해라는 것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고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반성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이런 소위 뻘짓 안 한다 라고 하는 우리만의 이제 생각을 가다듬을 때가 온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통일로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좀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통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길에 있어 가지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오늘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인데요. 맛있는 저녁 드시고, 저녁 드시기 전에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